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의 그 책임의 막중함을 늘 인식하면서 부족한 역량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한나라당을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주시는 여러분들 이처럼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 약 2달간에 걸쳐서 스마트 보좌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선발된 15명의 스마트 보좌관들이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요. 원래 취지는 국회 또 국회의원과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그런데 좀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스마트 보좌관들이 입법 과정이라든가 또 민심 청취라든가 또 정책 입안 이런 과정에서 이제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다양한 의정 활동의 체험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의원실도 생생한 어떤 시민의 목소리 또 민심의 현장의 그런 소리들을 담을 수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인데 되게 스마트 보좌관들의 연령대들이 좀 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들이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또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책에 반영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동 광고물 규제 법안 또 청년 독서 진흥 정책 이런 것들은 전부 스마트 보좌관들께서 다시 말하면 제안을 하신 건데요. 이것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어서 지금 그 법안으로 만들 그런 그 검토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재미있고 또 서로에게 유익하게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것이 정식 명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화 예고편에도 조금 그 등급제를 세분해서 적용하자 이런 겁니다. 아마 네티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을 간혹 하셨을 텐데요. 어린이나 가족들을 동반하고 이제 그 어떤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정작 상영되는 예고편이 좀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이어서 당혹스러운 경우가 가끔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도 물론 예고편도 등급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전 연령 관람가 이런 그 기준 하나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편집해서 이렇게 예고편을 만들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장면이 이렇게 거기에 예고편에 포함이 돼서 당혹감을 주는 경우가 덜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영화의 등급 분류 지금 5가지인데요. 이제 전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전 연령대가 볼 수 있는 그런 등급 또 12세 이하 또 15세 이하 또 미성년자 관람 불가 제한 상영가 대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화 예고편에도 이걸 좀 적용을 하자.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 영화를 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그 유익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연령가에 맞춰서 예고편을 제작을 하다 봤더니 그 영화의 특징적인 테마나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분류하면 그 청소년들에게도 유익하고 또 영화를 제작하고 홍보하려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소위 말해서 비디오, 뮤직비디오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 분류가 거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뮤직비디오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합리적인 등급 분류 기준을 적용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 그 영화나 지금 말씀드린 뮤직비디오 같은 것은 청소년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어린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게임물 등급위원회 같은 데 통계를 보면 7, 8세 이전에 게임을 처음 시작했다는 그런 그 응답이 한 3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조금 저희들이 이런 사회적인 여과장치를 만들어 두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또 책무가 아닌가 이런 그 견지에서 이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네, 뭐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다른 분들이 아니라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뽑아주셨다는 것을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전국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그 임기 중간에 이제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한 말 본회의에서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기 중에 또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보다 몇 배로 일하고 공부하고 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실제로 의정활동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시고 좋게 평가를 해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국민의 눈으로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은 모든 사안을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가장 국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또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 이런 그런 내용들을 대신해서 지적하고 또 함께 고민하고 이런 자세로 국감에 임했는데 그 점이 조금 다른 선배 의원님들 보시기에 기특하게 보이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역시 국회 밖에 있으면서, 위원회에 있으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대한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다는 것도 많이 알았고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오면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과 국회의 거리를 좀 좁히는데 기여를 하면 좋겠다, 일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의정활동의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신앙과도 연결되는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독한 분들, 말 못하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사회에 그늘진 분들,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또 억울함을 좀 풀어드리는데 좀 기여하는 보탬이 되는 그런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초심을 늘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각오입니다. 그래서 제 정치의 출발은 어떤 면에서 이제 국민이고 또 지향하는 목표도 국민을 위하는 것, 모든 의원들이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의정활동에 제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는 진실된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어떤 어렵고 거창하고 허황된 정치 논리로 정작 민생을 소홀히 한 우리 정치의 경험들이 있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저 앞에 또 국민 앞에 진실된 정치인이라고 평가받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실한 정치인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은 정말 퍼블릭 서번트, 공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부름꾼으로서 주인의 뜻을 받들고 전심전력해서 성실히 노력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공부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소관 상임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지식도 저희들의 어떤 역량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나태하고 태만하면 정말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스스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그런 연구하는 공부하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정치의 출발이기도 합니다만은 섬기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국민을 섬기는 또 성실한 그런 공복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섬기는 정치, 이것을 꼭 한번 이루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